오토 에어컨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. 왜냐면 오토 에어컨이 있으면 온도를 딱 맞춰 놓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, 일반 매뉴얼 에어컨은 자꾸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. 자,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향 보조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. 그 앞차와의 차간 거리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자율주행 기능들이 되게 이름도 많고 여러 가지잖아요.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, 이제 경고가 있고요, 보조가 있습니다. 이제 경고는 이제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준다는 의미고요. 보조는 이제 직접 이 자동차가 운전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. 핸들을 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. 길게 셋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조도 살짝 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조까지 해주네요. 이게 옵션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데요. 이게 그냥 경고가 아니고요, 보조를 해줍니다. 보조를 해주네요. 이게 옵션 가격이 100만원이 안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고, 핸들도 K3에도 핸들 보조했습니다. 근데 이 좀 짧긴 해요. 구간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막 핸들 잡으라고 나오긴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이게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자, 안녕하세요.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. 오늘은 판매할 차량 아니고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요즘에 요런 운전 연습용이나 이제 좀 엔트리용으로 차를 구매하실 때 또 아반떼를 많이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 보실 때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 고객님께서는 그 아반떼를 원하셨고,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. 근데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려면,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별 큰 의미는 없고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있어야 그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를 시켜주는데, 그거 있는 차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제가 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량을 추천을 드렸냐면, 예전에 제가 K3 풀옵션 차량을 하나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, 그 차에 유일하게 없는 옵션이 그 드라이브 와이즈 였습니다. 그래서 차가 정말 예뻤던 거에 비해서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좀 힘들게 뺐던 그런 기억도 있고, 그리고 운전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정말 그 장거리 운행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.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. 정말 뭐 새벽에 야간 운전하는 뭐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거의 쓸모가 없는 데 비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. 그리고 어차피 뭐 주행거리도 길고 출퇴근 거리도 길고,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는 차량을 추천을 드렸고, 원래 아반떼였는데 왜 K3로 왔냐면, 그 아반떼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.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뭐 거의 한 2천만원, 그리고 뭐 취등록세까지 하면 2천이 이제 넘어가 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중고차를 사기에 부담이 너무 돼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, 케이스 원래는 그 아반떼 좀 블랙이나 좀 어두운 색상을 원하셨는데,
블랙은 일단은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, 그리고 그래서 다크 그레이, 그라파이트 색상 하나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K3 화이트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. 그리고 차량 가격은 아반떼하고 한 3,400만원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엔 K3로 하셨습니다.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. 그리고 2천만원 넘게 중고차를 2급을 산다고 하면 좀 중고차를 사는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? 아무리 뭐 아반떼가 얼마나 좋다고 하더라도 4만 킬로에 그 법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 허차 영업용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노 하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, 지금 2급에서는 한 5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예전만큼 뭐 그렇게 차이 나진 않고, 그리고 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그 허자랑 다르게 좀 뭐랄까 좀 관리가 좀 된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험하게 타시는 차량들보다는 오히려 장기 렌트가 상태가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차량이고, 옵션들을 좀 살펴보시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드라이브 와이즈, 그 다음에 그 차선 이탈 경보, 그리고 후측방 경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순정 하이패스 룸미러, 순정 내비게이션, 그리고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좀 그래도 딱 타기엔 적당한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들어가 있고. 근데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옵션들을 얘기를 하자면, 요즘에 오토홀드 많이 하잖아요. 전자 파킹 브레이크. 근데 얘는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. 이렇게 손으로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고, 에어컨 같은 경우에 그냥 그 노멀한 그 수동 매뉴얼 방식이고요. 오토 아닙니다. 그 정도 조금 아쉽고,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 올라가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을 보면 확실히 그 이전 모델 대비 정말로 좀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갔다. 일단은 뭐 그 도어의 마감 수준부터 좀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그 도어들 보면 현대기아 차들이 이제 다 용접돼 있었는데, 지금 K3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 수출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 이제 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 판이 뭐가 좋냐? 한 판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음, 풍절음 같은 거는 풍절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면은 지금 루마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루마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이 자외선이 좀 세게 들어오네요. 엔진 오일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, 엔진 오일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. 지금 앞 타이어가 좀 닳아서 앞 타이어를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. 고객님께서 보통 이렇게 뭐 가격 흥정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, 가격 흥정을 전혀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물론 차를 싸게 이제 흥정을 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왕이면은 이제 딜러가 가지는 웬만한 딜러들은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. 뭐든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거래처들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해서 좀 저렴하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차피 고객님께서 뭐 타이어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짝에 뭐 10만원 15만원 뭐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중고 타이어 아니고 새 걸로 금호 타이어로 교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은 뭐 K3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이 핸들링은 좀 뭐랄까 이제 MDPS라고 해서 이제 모터식이잖아요. 모터식이면 센서고, 센서가 이 조향의 각도를 계산해서 이 바퀴를 이제 틀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. MDPS.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, 이렇게 하는 방식의 장점은
그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많이 하는데, 가끔 이질감이 있어요. 예전에 그 K7이 초반에 나왔을 때 그 NDPS 방식 했을 때 이질감이 되게 심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K3 같은 경우에 그런 이질감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MDPS였나? 뭐 이런 느낌. 그리고 그 MDPS 방식의 그런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나온 거는 이제 렉앤피니언 MDPS. 그래서 렉앤피니언, 전자식, 파워 스티어링 힐,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는데, 보통 이제 RMDPS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제 예전의 수동식 방식, 그 다음에 이 모터식 두 가지를 합친 게 요즘 고급차들이 나오는 MDPS 방식입니다. 어쨌든 얘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MDPS로 알고 있는데, 그 이질감이 예전에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모델 대비 확실히 좀 줄어든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었을 때 그냥 무난한 수준, 그냥 이 급에서, 그리고 지금 44,900km 탄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아무리 뭐 주행거리가 많아도 뭐 차량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, 제가 주행거리 짧은 것도 타보고 긴 것도 타보고 20만 넘은 것도 타보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타봤는데, 확실히 주행거리 짧은 게 좋긴 해요. 왜냐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기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과 관련된 소모품, 뭐 인젝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점화 플러그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뿐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 호스 같은 게 관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오래되고 그 다음에 많이 타면 탈수록 그런 것들이 망가질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행거리가 이왕이면 짧은 게 더 좋고,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뭐 무조건 짧다 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좀 더 이제 겪어보니 그런 느낌이고, 그리고 이 자동차 가격은 이제 연식하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. 그래서 싸게 사고 싶으면 연식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많은 걸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차를 사실 수가 있는데,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다 또는 주행거리가 적다 이럴 수 있잖아요. 많다의 기준은 내가 뭐 한 10,000km도 못 타, 그럼 적은 거고요. 많다의 기준은 15,000km 넘어, 그러면 이제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중고차를 사실 때 주행거리를 되도록이면 짧은 거 사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요.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주행거리가 그 연식 대비 좀 높은 것들 중에서 좀 저렴하게 사시는 게, 저는 나중에 한 2-3년 정도 타시다가 되팔 때 좀 감가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확실히 예전 차량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도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그 이제 쉐보레 뭐 예를 들면 그 크루즈 같은 거 타다가 아반떼 타면 아반떼가 되게 그 뭐랄까 이제 되게 말랑말랑거리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. 뒤에 이제 서스펜션도 약하고. 근데 지금 K3 같은 경우는 되게 세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훌륭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딱 이 급에 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고속주행은 타봐야 알겠지만, 일단은 세팅이 예전에 알고 있는 뭐 아반떼 MD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뭔가 이제 이 차원이 좀 달라진, 사실 그 아반떼 MD보다 아반떼 HD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. 아반떼 H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WC1 방식이고, 그 다음에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그 토션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그 푸시테일 현상, 그 뒤에가 이제 막 지 멋대로 도는 푸시테일 현상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,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썼냐면, 그때 당시에 이제 VDC 같은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런 현상을 막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세팅 자체가 분명히 얘도 뭐 토션빔 방식이겠지만, 그래도 이 세팅 자체가 좀 더 좀 딱딱하게 적당히, 딱딱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제 탄탄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. 후측방 경보가 있어서
이 후측방 경보랑 스마트 크루즈 이게 묶어가지고 드라이브 와이즈 해서 금액이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. 한 5, 60 정도 되는데,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나는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옵션 필요 없어 라고 안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, 그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 그런 옵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있는 차가 회전이 더 빨라요. 회전이 더 빠르다는 얘기는 그 이제 메이브라는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그런 옵션 있는 차를 좀 금액을 더 주고서라도 가져오겠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옵션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있는 옵션 중에서 좀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으면 넣으셔도 돼요. 정말 아예 그 옵션을 안 쓴다고 하면 뭐 그래도 필요 없는 옵션이지만, 그래도 뭐 장거리 운행하거나 뭐 여행 갈 때 한 번씩 쓸 것 같아 하면 충분히 그 값어치는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옵션이 있어요. 3열에 뭐 6인 시트라든지 7인 시트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,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 가격이 100만 원 안 나가거든요. GV80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뭐 소렌토 같은 아니면은 뭐 그런 차들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들은 웬만하면 그 옵션을 넣는 게 팔 때 좋아요. 그리고 그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 쓸 일이 있거든요. 7인 시트 같은 경우에. 자, 이 차 같은 경우는 휠은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많이 추가하진 않으셨어요. 예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브 와이즈, 그 다음에 순정 내비, 하이패스 한 요 정도 정도만 추가한 그냥 딱 좋은 수준. 요거보다 떨어지면 이제 되게 불편하고, 요거보다 많으면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되겠죠. 그래서 딱 적당한 수준. 방지턱도 그냥 무난하게 잡소리 하나 없고 아주 무난하게 잘. 그리고 그 요즘에 차들이 얘도 지금 보니까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부터는 엔진 오일 등급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엔진 오일 등급,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점도 있잖아요. 점도가 이렇게 진할수록 엔진 보호 성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점도가 물처럼 맑을수록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 근데 요즘에 그런 이제 환경 규제, 그 다음에 연비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잖아요. 모든 그 엔진이나 미션 개발하는 게.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묽으면서도 엔진 보호 성능이 탁월한 엔진 오일을 씁니다, 요즘에는. 그래서 사실 SM 등급만 해도 꽤 좋은 엔진 오일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 나온 이 스마트 스트림 이런 엔진들은 SM 플러스 정도의 그 엔진 오일을 요구합니다. 그리고 점도는 뭐 0W20이나 5W20 이렇게 좀 묽은 걸 쓰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 나온 엔진부터는 엔진 오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보면은 SM 플러스, SP 등급까지 나와 있긴 한데 SM 플러스 정도. 그리고 보통 일반 카센터에서 엔진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 그냥 안 해줍니다. 뭐 잘해봐야 SN 정도밖에 안 씁니다. 그리고 합성유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SM 플러스 정도 등급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그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하느냐, 뭐 5,000km, 6,000km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. 엔진오일 비싼 거 쓰셔라, 첫 번째. 그리고 대신에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한 10,000에서 15,000km 그 사이에 하시면 충분하다. 10,000에서 15,000km 정도면 보통 대부분 한 1년 정도 타시거든요. 1년 정도 타시고 교환하시는 게 제일 좋고, 그리고 주행거리 엄청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뭐 2만 km 이상 타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그냥 확실히 한 10,000km가 넘어가면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. 그래서 15,000km 이내, 뭐 매뉴얼 상에는 뭐 더 길게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,000km가 넘어가면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.